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중국 증시를 이제 한 줄로 딱 줄여주시면 어떻게 줄여보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상하단이 같이 쉬어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제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이 결정이 되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발언한 점, 그리고 또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이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17일 날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좀 이어가려는 움직임은 낙폭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 싶고요.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 3개월 만에 지준율을 인하한 거였는데 이번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는 약 5천억에서 6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이제 최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에도 좀 대응을 하고 중국 경기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발표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 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 2월 중국의 경제지표가 리오프닝 효과로 좀 양호한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내수 위축으로 감소하고 있던 수입량도 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내수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중국의 펀더멘탈이 회복이 지속되는 한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사실상 동결이다라는 좀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2016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이제 중국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한류를 계속 제한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한한령이 해제되는 움직임이 좀 다수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한국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랑 나의 해방일지를 서비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산 게임 판호 발급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12월에 이어서 3개월 만에 한국을 포함한 27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허가를 하면서 국내 게임주 주가에도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외자 판호를 받은 이제 한국산 게임은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와 데이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등이 있고요. 앞으로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중국이 게임을 이 정신적 아편에 비유를 하면서 특히 미성년자의 게임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이 게임을 중국이 5G라든지 반도체, AI 등 이런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좀 시사를 했고요. 또 이제 청소년 보호 정책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 시간이 3시간 이내인 청소년 비율이 75% 이상으로 증가를 해서 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국내 게임사에도 분명히 이런 게임 판호 발급이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게임 외에도 20일부터 중국 문화관광부가 외국 아티스트들의 상업성 공연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 덕분에 국내 엔터주들도 좀 강세였습니다. 한한령으로 중국 내 공연이나 팬미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인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일단 앞서 1월에 홍콩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3차례 월드 투어 공연을 진행을 했을 때 중국 그 사람들이 공연표를 구하기에 나서면서 암표 가격이 최대 8배까지 올랐고 또 K-팝 가수들의 음원도 중국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1, 2위에 달한 좋은 성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좀 해제가 된다면 국내 엔스터사들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특히 중국인 멤버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단기적으로 더 빨리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중국 리스크 완화입니다. 21일 날 미국 상무부가
그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그 가드레일 조안의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행히 대규모 투자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완화된 규정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앞으로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 확장이 가능하고요. 또 첨단 공정 반도체가 아니라 구형 공정 같은 경우는 10년간 10%까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형 공정에는 28나노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128단 미만의 낸드 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을 말하고요. 이 외에도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가 될 경우 10% 이상의 설비 투자와 공장 신설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우려했던 중국 내 공장 기술 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장비 조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확장 조항만 잘 지키게 된다면 10년간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의 40%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의 40%랑 낸드 2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세분 규정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대응책을 미리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큰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 참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일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7일 날 중국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익이 발표가 됩니다. 제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작년에 중국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익은 2021년 대비 4% 감소를 했는데요. 아마 1, 2월에 발표되는 지표도 중국의 경기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이 아니고 또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기업별로 살펴보면 국유기업 이익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이제 외국 기업이랑 민영 기업의 이익 감소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영 기업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영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규모인데다가 이번에 신임 총리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이 민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 민영 기업의 이익이 전환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이 전환 시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지표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에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